네,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외국인의 눈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아카치오 앤 컴퍼니 앤서니 김주영 대표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외국인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또 변화된 포트폴리오 운영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적으로 8월 13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MSCI 지수 변경 내역이 발표가 됐고요. 한국에서는 세 종목이 포함, 세 종목이 제외가 됐는데요. 포함된 종목은 알테오젠, 시젠, 신풍제약 이렇게 다 바이오 종목들이고요. 제외된 것은 대우건설, 헬릭스미스 그리고 현대백화점입니다. 결국은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K바이오와 진단키트 그리고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하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내에서의 바이오 섹터의 비중 자체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지난주는 또 외국인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를 이어가는 한 주였습니다. 9,400억 원어치 매도를 하였는데 코스피는 9,400억, 코스닥은 1,4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이 중에 뭐 가장 큰 부분은 화학 관련된 분야였고요. 네, 역시 모건 스탠리가 사실은 저번 주에 다운그레이드를 좀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화학 관련 섹터로 잡혀 있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2차 전지 빅3,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조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면 기관들은 좀 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사실은 그런 대형 IB에서 그런 레코멘데이션, 어드바이스가 나오면 할 수 없이 이제 쫓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또 그들을 신뢰를 하니까 뭐 그런 경우가 많고 시장에 또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런 임팩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김주영 대표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로는 네.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내에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을 비우고 다른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회사라던가 뭐 네네. 아니면 다른 아시아에 있는 이와 비슷한 2차 전지 업체들을 담으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다르게 형성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네네. 과연 배터리데이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네네. 테슬라가 바로 2차 전지 산업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그게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네네. 결국은 생산 자체는 아시아 쪽에 있는 기업들에서 네.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결국은 그들 내에서의 키 맞추기와 그들 내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결국은 OEM 서플라이어의 선택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움직임이 조금 변덕스러웠던 지난 주였습니다. 네. 근데 지난 주에는 또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네. 대한 뉴스가 좀 나오고 오늘도 오전에 보면 국무위원인 양제츠가 뭐 며칠 안에 또 방문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관련 주들이 조금 힘을 좀 받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련주들은 소비재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뭐 화장품 쪽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모레 패시픽도 오늘 보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 관련주 관련해서 지금 뭐 사실은 시장은 다시 언택트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럼 언택트로 지속적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는 지난주의 주가의 움직임들은 컨택트로의 변화가 감지가 됐던 주 초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카지노주라던가 호텔주라던가 중국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지난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의 이 확진 수가 점점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다시
투자자들은 컨택트에서 언택트 쪽으로 도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2,400선까지 올라오고 코스닥도 800선을 넘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앞으로 투자자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언택트주 그리고 네. 빅이라고 표현되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과 게임 주들이 다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컨택트 주들의 최근의 하락은 조금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이라던가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한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가장 먼저 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을 매도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배터리, 네.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러니까 빅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을 유지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주간의 그 외국인의 움직임이 상당히 변덕스러웠고 우리도 그것을 뭐 사실은 모건 스탠리가 그런 리포트를 쓴다고 그래서 뭐 개인이나 네. 아니면은 뭐 기관이나 뭐 그 애널리스트의 특정 뷰가 맞다. 그래서 또 팔 수도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그런 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또 공격적으로 또 되살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 8일 정도 돼야지 또 상원에서 민주당 공화당끼리 또 합의를 하고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5차 부양안이 나올 텐데 그 전까지는 조금 시장이 좀 미지근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빅을 다시 보자라고 얘기했던 게 한 2주 정도 전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 LG화학이 실적 발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LG화학과 어쨌든 배터리 업종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결국은 이 모건 스탠리 리포트 전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은 서서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뭐 급격한 상승은 2차 전지에서는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그 엣지를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쉽게 내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차 전지주를 갖다가 그렇게 급격하게 우리가 리포트가 나왔다, 시장에 부정적인 얘기가 있다고 해서 뭐 팔 필요까지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쨌든 시장은 다시 언택트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또 어쨌든 간에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어드바이스는 하지만 또 성향이라는 자체가 또 단기적으로 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달, 두 달을 또 뭐 현금을 다 100% 들고 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맞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포트폴리오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좋은 종목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저번에 AS 해주신 종목들 말고 네. 디바이스 ENG 네. 가 상당히 그 우리 김종 대표께서 말씀하신 후에 좋은 그 뭐라 그럴까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예, 많이 올랐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수십 %가 올랐는데 이 디바이스 ENG는 이거 다시 계속 들고 가도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디바이스 ENG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유가 실적이 그만큼 받쳐졌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받쳐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은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오늘도 호재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앵글을 갖고 있는 디바이스 ENG는 저는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부탁 말씀드릴게 오늘도 디바이스 ENG처럼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좀 위험이 좀 덜하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또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지금 김주영 대표가 종목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그것은 매도의 추천이 아니고 또 단기적으로 또 방송을 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를 갖다가 급하게 사셔가지고 또 뭐
제일 꼭지에서 사셔서 오늘 뭐 3% 물렸네, 5% 물렸네 이러지 마시고요. 저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언택트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종목명이요? 명은 지누스입니다. 아, 지누스. 네. 예. 어떤 종목입니까? 우선 지누스를 얘기하면서 네. 아마존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네네. 이 지누스는 아마존에서 매트리스를 판매하는 회사 중에 마켓쉐어가 1위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매트리스를 파는데 네. 그게 1위다. 네.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이 아마존에서의 네. 그 실적을 가지고 네. 최근에 한국과 여러 국가의 확장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네. 회사이고요. 네. 지금 시가총액은 대략 한 1.2조 정도가 되는 네. 회사입니다. 중형주네요. 네, 중형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외국인들이 최근에 7거래일 동안 계속 네.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네.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한 18%대까지 네네.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올 알겠습니다. 초에 13%였으니까 네네. 6%포인트 가까이 올라왔고요. 네. 대주주가 대략 한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거래량 자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아하.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네 분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래에셋 대우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가장 불리시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15만 원에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서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큰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74% 정도 어제 종가 대비 74% 정도를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증권에서도 한 13만 원 정도를 예상을 네.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의 업사이드를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회사의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근데 이게 원래요. 네. 김 대표 그 과거에는 그 텐트를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월마트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게 그 아마존에 들어가서 사실 매트리스가 1등이 되고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오프라인 매장인 월마트에서 또 판매가 되고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좀 상당히 우리보다 생각보다 좀 잘 나오고 이런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이 회사는 처음에는 텐트를 만드는 회사로 네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텐트를 만드는 회사로 처음에 출발을 했었는데요. 2000년도 중반부터 가구 그리고 매트리스, 베개 등의 상품들을 추가로 만들면서 네. 이 산업 쪽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네. 매트리스를 작게 접어서 박스 안에 넣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기술이 대단히 호응을 많이 받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월마트에서 매출을 발생시켰고 그 월마트의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존에 진출해서 현재는 1위를 달리게 된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원래 그 미국을 보면 미국의 어저께 그 홈디포의 상황도 좀 좋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주택 판매 데이터도 어저께 거시 지표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실은 그러면 매트리스 온라인에서 파는 매트리스가 이게 언택트주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는 네.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누워서 싼 가격에 매트리스를 구매해서 네.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 존재를 했었고 네. 가전에 그 집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새로 바꾸는 이런 그 트렌드들을 계속 보여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자체가 많이 증가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걸 아마존을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회사의 매출의 80%가 이런 온라인 매출입니다. 이 아, 회사는. 80%가 온라인 매출이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향후 실적하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은 주가의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다 올해 매출은 1조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2021년에도 1조 3천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15% 정도까지 상향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한 12배 정도 되는데요. 네네.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미국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동일한 그 매트리스를 만드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한 17배에서 18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거기에 디스카운트 15% 정도를 주더라도 네. 한 15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기준으로 한 1.5조, 네. 내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한 1.7조, 8조 정도까지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시총 기준으로 해서요? 시총 기준으로. 네.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에셋의 김명주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15만 원 정도는 네.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김명주 애널리스트의 15만 원 정도가 저는 적정 주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내 온라인 매트리스 아마존을 통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지누스, 그다음에 이제 월마트를 통해서도 판매하고 있죠. 네, 예. 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좀 있다. 지금 한 11배, 12배 정도 거래되는데 충분히 15배 정도는 거래될 수 있고 지금 사실은 뭐 현대 리바트나 네. 아니면 한샘이나 뭐 집을 좀 꾸미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뭐 과거에 또 주가들이 좀 좋았고, 근데 지누스는 미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우리가 매수할 만한 종목인지 한번 연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국인 수급에서 시장의 방향성, 그들이 또 좋아할 수 있는 종목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아카치언 컴퍼니 김주영 대표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